1번 분들의 첫인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사람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모두가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자랑거리처럼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다가가고 싶지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인 중에 연예인 느낌으로 선뜻 다가가기는 어려운데, 그게 딱딱해 보여서라기보다는 아우라가 있어서 그래요. 동성들은 닮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요. 입는 거, 들고 다니는 거, 먹는 거, 이런 걸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면 따라서 하고 싶고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 여러분들은 처음 봤을 때 친해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우상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동료들이나 지인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첫인상보다는 조금 더 선을 긋는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같이 친해질 수 있을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선을 긋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비춰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는 칼 같다, 자기 분야는 확실하게 한다, 똑부러진다, 야무지다, 이런 인상을 줘요. 여러분들은 유한 인상과는 달리 선을 넘으면 안 돼, 내 건 확실하게 할 거야, 이런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사리 분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공과 사의 구분은 뚜렷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선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양보 못해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같이 생활을 할 때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똑부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유내강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본인만의 생각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귀가 얇거나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인상과는 달라요.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보다는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 단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성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호기심도 강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보다도 저 사람 저게 궁금하다, 그러면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하고, 이런 아이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성들이 봤을 때는 되게 순수하면서도 천진난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요.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한다거나 애정 표현이나 플러팅을 갑작스럽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성들이 심쿵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재미없는 지루한 썸, 연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격의 주요 장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게 애정 표현으로 말로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야겠다,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싸워서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또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내 사람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거나 관계가 깊어지면 그걸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이 사람 그냥 말로만 잘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느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속해지고 싶다. 여러분들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격에서 보완하면 좋을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잘 기대지 않아요. 부족한 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낮춰도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약한 부분을 보여줘도 되고 기대도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 2% 부족한 부분 있어. 이런 걸 드러내주셔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 뭘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첫인상부터 묘한 분위기를 줘요. 아우라가 있고, 아, 이 사람 내가 확 다가가도 되나? 너무 외모가 뛰어난데? 이런 생각도 들고, 친해지면, 아, 이 사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성격이구나. 자기만의 색깔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호막을 쓰고 있어요. 아까 보완할 점에서 나왔듯이 나의 약한 부분, 혹은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셔도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더 도움이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가와도 되고 친해지면 편안한 사람이야, 이런 걸 가감없이 드러내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쳐야 될 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더 드러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더 만나고 내 성격을 더 보여주고 그러면 충분히 이미지가 더 좋아질 거고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괜찮기는 해요. 첫인상도 괜찮고 친해졌을 때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마음을 더 열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번 분들이 별로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 번씩 도움이 필요해. 너의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면 주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이 첫인상을 먼저 뽑아봤는데요. 2번 분들은 불필요한 말은 별로 하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런 것보다도 혼자 집에서 책 읽고 명상하고 이럴 것 같은 반듯한 이미지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가려서 만나고 함부로 이성을 사귀지도 않고 학교 다녔을 때도 선생님들 말 잘 듣고 별로 사고치지 않았을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실수를 했다가는 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잘 움직이지 않지만 한 번 움직이면 끝을 볼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성격은 어떨까? 친해지면 달라질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동료들이나 지인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동료나 지인들은 첫인상과는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외로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의 깊이가 깊어요. 누군가를 사귀고 만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때라든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많은 감정을 쏟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 풀리는 느낌이고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른스러우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일할 때는 아주 장인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열심이라는 게 열정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신입 시절, 뭐 모를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노력해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찐친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의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 전부 다 나는 잘 해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더라도 해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느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안쓰럽게 보는 것도 있어요. 내려놔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찐친들도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는 걸.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견뎌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그게 나의 기준이다 보니까 남들이 아무리 너 이번에 잘했어. 여기까지만 해도 돼. 라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면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는 것도 중요하고 나 스스로의 만족도 중요하고 그래서 덜 친한 사람도 많이 친한 사람도 둘 다 여러분들을 성실하고 진실성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인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자리에 가건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직장이 되건 모임이 되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지를 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일적으로 만난 사람은 너무 일적으로만 대한다든가 아니면 썸을 타고 있는데도 직진하거나 플러팅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성들이 보기에는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직설적으로 나 너 좋아 이런 것보다도 되게 로맨틱하게 표현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연인이 됐을 때는 그게 너무 좋은데 썸을 탈 때 혹은 이제 막 만난 사이 이런 때에는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모르겠으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별로 인기도 없고 주변에 만날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애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이 진실된 깊은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함부로 만나기 싫어. 이런 마음도 있어서 차라리 아무나 만날 바에는 솔로로 계속 지내겠어. 이런 타입이고 그걸 이성들도 느껴요. 그래서 같은 직장 안에 있더라도
슬쩍슬쩍 말 걸면서 친해지고 썸 타고 이렇게 다가가야지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격에서 주요 장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해요. 일을 하면서 다른 취미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은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지름길로 빨리 가려고만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고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다 도움이 된다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그게 장점으로 나왔고요. 보완해야 할 점, 보완하면 좋을 점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일에만 매달릴 수 있어요. 성과, 보여지는 것, 모으는 돈,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건강이라든지 나의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한 10년, 20년을 일만 했던 것 같아.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나 나의 일,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쓰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얼마를 모으는 게 목표야 하고 달려나가기보다는 얼마를 모을 때까지 여행도 몇 번 갈 거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한번 살 거고 그런 계획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아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싫은 거, 또 좋은 거, 이런 거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많은 일들을 내가 다 안으려고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저런 것까지 품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확실하게 선을 긋거나 호불호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나쁘게 안 봐요. 여러분들의 성격 자체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포용력을 낮춰도 돼요. 싫은 거 안 해도 되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봐도 돼요. 아니면 차갑게 말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전 애인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했어. 이러면 연락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같은 무리 안에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은 별로다 싶은 사람도 불쌍하니까 품어주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일적으로도 능력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한 번씩 솎아내줘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서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사모분들의 첫인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원래의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쉽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줘요. 그래서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료나 지인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첫인상이랑 지인들이나 동료들이 보는 인상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도 별로 안 걸려고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한번 말을 트고 나면 의외로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행동파인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내고 이런 생각들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해보지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점을 어디로 갈까 막 고민을 하면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 보자. 일단 처음 얘기 나오는데 가보자. 이런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부하가 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고 들고 오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 합하면 너무 많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부지런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찐친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가족들이나 찐친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또 다르네요. 여러분들은 색다른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알을 까듯이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사람들한테는 칼 같은 부분, 리더십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어리광 부리기보다는 결정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위치에 있고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연애 상담을 할 때 들어주는 거는 잘 들어주는데 진짜 그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 사람은 너랑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혹은 이런 부분은 너가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말을 확실하게 해줘요. 또 주변에 싸움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솔로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정말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오고 믿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린 거에 있어서는 토를 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냥 내 새끼 이런 느낌보다도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자식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게요. 이성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혹은 이전의 연애에 아직은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은 이미지를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다가는 차일 것 같고 나는 안중에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사람과의 얘기 혹은 내가 짝사랑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나의 확고한 이상형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 아니면 안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싫었어. 정말 안 그런 사람 만날 거야. 이런 말을 너무 확고하게 하면 이성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과거의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얘기는 빼고 또 부정어는 빼고 긍정어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애인이 잠수 타고 연락이 잘 안 돼서 힘들었어. 절대 그런 사람 이제 안 만날 거야. 이런 말보다도 나는 연락 잘해주는 사람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성들이 더 다가오기가 좋아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지만 만약에 정말 사람이 괜찮으면 정반대의 사람도 만날 수 있어. 이런 말도 한 번씩 해주면 더 다가가기가 쉬워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이상형과는 달라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 연애에 대해서 연애 상담을 했던 이성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 극복됐어. 이런 걸 티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격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담아요. 연애를 했을 때 바람 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안 가면 몸도 안 가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지고지순한 부분이 있고 되게 진심이에요. 이성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걸 알게 된 사람한테는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편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을 깊게 만나는 편이기 때문에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이 깊구나. 이걸 상대방이 충분히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더 믿는 것도 있고요. 3번 분들은 자식을 키워도 굉장히 잘 키울 스타일이에요. 사랑도 주고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또 화가 나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스스로의 잘못된 점도 생각해보고 그런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완하면 좋을 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익을 챙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만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파트로 내가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나와 오랫동안 일했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길로 가야 하지만 연봉은 높게 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내가 돈만 따져서 가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착한 마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득을 챙길 수가 있어야 돼요. 다 퍼주고 돈도 퍼주고 내 시간, 마음 다 퍼주고 나중에 왜 나 남는 게 없지? 모인 돈이 없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좋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한껏 더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 혹은 나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 이러면 그런 걸 드러내 주셔야 돼요. 나는 너 이런 점이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고 그게 느리더라도 너무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준다면 그 사람도 자신감을 얻고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꼭 표현을 해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짝사랑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속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서 내가 만약에 혼자 레벨 10까지 고민을 한다. 그러면 한 2, 3 정도는 드러내 주셔야 돼요. 서로 짝사랑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드러내 주시면 여러분들의 매력도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의 첫인상은 성숙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인상 자체가 세지가 않고 둥글둥글 부드러운 사람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말을 걸어도 항상 좋게 대답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포근한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동료나 지인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첫인상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대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눈치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의견을 낼 때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내는 스타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최적의 사안이에요. 내게 누가 봐도 괜찮아. 그렇지만
다른 계획을 가져온 사람이 혹시나 주눅들까봐 배려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너 이거 장을 맡아봐,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맡겨놔도 여러분들은 아우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서려고 하지 않는 스타일, 겸손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찐친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찐친들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스타일이에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도 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뭘 하든 응원해 주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넓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이랑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 일적인 부분 혹은 그 사람에게 중대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을 대서라도 확실하게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무조건 너 이거 해, 저걸로 가,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봤을 때 지금 너 스타일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줘요. 왜냐면 그 사람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봐. 이거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는 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다 풀어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나 가족들한테는 필요한 순간에 뾰족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족들이 나쁘게 보지 않는다. 왜냐면 90%의 시간들을 아주 편안하고 감정 교류가 잘 되는 상태에서 있다가 한 10%의 순간들, 뭔가를 결정하거나 중요한 순간들에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눈이 굉장히 높대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도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능력도 좋아야 되고, 또 인기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네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은 사람보다 앞으로 잘 될 사람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은 사람이래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 생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은 사람인데 못 다가와요 이런 것보다도 정말 다가와야 될 사람만 다가올 수 있는 이미지거든요.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다가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사람은 안 들어온다, 괜찮은 사람들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솔로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아 외로운데 그래도 누구라도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기준을 조금 낮춰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사람 자체가 잘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격에서 주요 장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요. 이게 될 일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이런 판가름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되게 빨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정말 화내기 직전의 순간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라든지, 연인들끼리도 이별의 순간 이런 거를 캐치를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깊이 있다, 인생의 고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리셋이 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능력치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혼자 남게 된다 하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오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잘 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보완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고지고 다 생각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부족해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가진 것보다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해. 또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본인이 원하는 걸 못해.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해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확 올릴 수 있는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평소에 긴장하고 있거나 불안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풀려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애인이나 누가 됐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 만나면 재밌고 즐겁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신적인 피로도를 올릴 수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해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요. 지역 모임 이런 것도 괜찮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할 거고 잘 맞아요, 성격상.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매력도 훨씬 올라가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